집안의 가구와 소품 배치를 약간만 바꾸어도 긍정의 힘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나무 TV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행운과 불운이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세상에는 행운만 가득한 사람도 없고 불운만 가득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족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간을 생기 있는 에너지가 머무르도록 풍수적으로 보완하고 조화로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먼저 가족이 살아갈 집이 가족 수에 비해서 너무 크면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자, 주택과 사람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운을 가지게 됩니다. 주택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사람의 온기가 집안에 전부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기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불균형한 기운이 쌓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는 텅 빈 공간이 느껴지지 않게끔 식물이나 어항, 풍경 등을 설치해서 빈 공간을 생기로 채워줘야 하는데요. 우리 가족이 살아갈 주택의 크기는 1인당 한 6평에서 8평 정도의 공간이 가장 적당한데요. 예를 들어서 33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4인 가족이 거주할 경우에 집안의 가구나 짐이 최대한 10평을 넘지 않도록 해야지 좋은 양의 기운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28평에서 35평 정도가 적절한 크기가 되고요. 40평을 넘지 않는 것이 공간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흙의 기운이 흐르는 공간인 집안의 중앙 거실인데요. 거실에 가구를 배치할 때는 되도록 나지막한 것이 좋습니다. 장식장이나 책장을 배치할 경우에도 천장까지 닿는 높은 이런 가구보다는 어른의 키 정도 되는 최대 높이 한 2m 이내의 가구가 생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이런 거실에 소파를 놓을 경우에도요. 현관문과 이렇게 대각선인 방향 있죠. 그곳에 기역자 형태의 소파를 두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게 집안의 중앙인 거실을 자리 잡고 난 후에 나침판으로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재보세요. 그래서 가족의 침실과 그 외의 공간 위치를 정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생동하는 활기찬 기운이 있는 동쪽 방향에는 푸른색 계열로 디자인하는 것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쪽 방향에 이렇게 공부방이나 서재 또는 부엌이 위치해 있는 게 좋고요. 또한 동쪽 방향에 팔각형이나 원형의 벽시계를 하나 걸어두시면 집안의 생기가 막히지 않고 잘 돌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생활하는데 생기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집안의 중앙에서 방향을 쟀을 때 서쪽 방향 있죠. 그 서쪽 방향은 금전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자, 이쪽에는 재물운과 관련된 금고나 작은 서랍장을 배치해서 지갑이나 통장, 인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가게에 아주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멋진 액자를 하나 걸어두어서 집안의 금전의 기운이 가득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가장 많은 남쪽 방향에는요. 물기운이 있는 수반이나 어항 있죠. 또는 화분 같은 걸 두어서 집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항상 포근하고 온화한 기운의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어항이나 화분, 수반 등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차가운 음의 기운이 가장 많은 북쪽 방향이 있거든요. 이쪽에는 따뜻한 불빛이 느껴지는 코나등이나 스탠드를 하나 켜서 환하게 불을 좀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이나 성모 마리아 또는 예수님의 형상이나 그분들의 모습이 있는 액자 있죠. 그런 액자를 하나 걸어두어서 기도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북서쪽 방향이 있는데요. 자, 집안의 가장이나 부모님의 침실을 좀 아늑하게 꾸며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편안한 휴식을 좀 취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북서쪽 방향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장이 머무는 공간은 모든 운세의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침실 창틀이 좀 낡고 더럽다면 좋은 운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만큼은 창틀을 좀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던지 항상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가족들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놓치지 않는 최고의 비보입니다. 집안에 홍기가 가득 찼는데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거나 또는 돌싱이신 분이 계시다면 동남쪽 방향에 있는 방을 사용해 보세요. 건강한 교제운이 들어와서 멋진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방 안에 이런 과일 그림 액자를 하나 걸어두시면 명예운이나 승진운에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에서 귀문 방향에 해당하는 남서쪽 방향과 북동쪽 방향의 요 두 방향에는요. 청소용품이나 지저분한 물건을 두지 마시고 항상 깨끗하고 밝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가족들의 건강운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요즘 건물들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비대칭적이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디자인은 주거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큰 건물 같은 건 괜찮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거주하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그 주거 공간에는 날카로운 각이나 이렇게 뾰족한 형태 이런 형태가 있게 된다면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 그 뾰족한 부분, 모서리 부분에 식물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조명을 좀 추가해서 각으로서 충돌하거나 찔리거나 이런 기운을 좀 설기시켜 주시면 양의 기운으로 조화를 이뤄서 가정이 원만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가 2025년 풍수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풍수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접수일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표시해둔 일진표가 있는데요. 나이별로 찾아보기 쉽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할 때 궁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생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런 궁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나와 호흡을 맞춰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게 되면 어떤 날 이사해야 좋을지 이사하기 좋은 날뿐 아니라 용도에 맞춰서 이사하시라고 분류를 해놨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부운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평안함을 주는 날로 선택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떻게 배치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잘 맞이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공간을 잘 관리해서 좋은 에너지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행운을 유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깨끗해진 공간을 기분 좋게 하는 물건들로 채워보는 것도 자신의 기분을 향상시켜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은 저절로 좋아지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참고하셔서 생활 환경에서 좀 부정적인 것들은 제거하시고 설렘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